예,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반입니다. 오늘 이야기 주제는요, 싱글벙글, 너천 약간 눈을 낮출 수 없는 이유라는 주제로. 어떻게 보면 저번에 했던 얘기랑 좀 비슷한 얘기지. 그래서 뭐, 이때까지 뭐 제 영상을 계속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뭐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게 살면서 마주보는 여러 가지 사연들이 있지. 뭐 굉장히 다양해 보이지만, 근데 사실은 그 문제가 왜 일어나는지 그 원인이나 혹은 이제 결과 쪽으로 가게 되면 거기서 거긴 경우가 되게 많거든. 그래서 나도 얘기하면서도 이것도 그 얘기가 그 얘긴데 하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오랜만에 그 베이비복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룹이거든. 윤은혜가 나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윤은혜가 옛날에 베이비복스 때 진짜 막둥이 포지션이라 갖고 나이가 굉장히 어린 줄 알았는데 문제는 윤은혜도 84년생이더라고. 나이가 많이 넘었지. 그래서 보면서도 나이가 많이 들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두 번째 이 윤은혜가 DC 실베 박제가 된 거야. 그러면서 제목이 노처녀가 눈을 낮출 수 없는 이유로 올라왔는데, 뭐 우리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이유를 다 알고 있는데 뭐 똑같은 이야기 한번 더 해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이게 전지적 참견 시점에 나온 것 같아. 그래서 보니까 맨 처음에 매니저랑 같이 나오는 것 같더라고. 그래서 여기 박제된 내용은 짧게 그 결혼에 대한 이야기만 박제가 됐거든. 그래서 뭐 결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결혼에 대한 생각이 별로 없어진다, 이런 거는 뭐 비슷한 것 같아. 비슷한데 근데 결국에는 결혼에 대한 생각이 없어진다고 하더라도, 근데 결국에는 그 여자란 동물들은 그 젊음의 파워가 이렇게 사라지게 되는 순간에 그게 뭔가 섭섭하단 말이야. 아쉽거든. 저런 피카츄라도 한 마리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약간 그런 느낌. 그래서 결혼을 완전히 내려놓는 그런, 그러니까 난 진짜 아이러니하게 그런 진짜 비혼주의자들을 본 적이 없어. 아직까지도. 한 명만 좀 봤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윤은혜도 고민하다가 뭐 서로 이제 눈을 좀 낮춰보자 이 얘기를 해. 눈이 높다, 눈을 낮추자라고 얘기를 하다가, 근데 여기에 윤은혜가 얘기한 게 근데 눈을 낮출 수가 없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지금까지 버텨온 시간이 얼만데 라고 얘기를 하거든. 그래서 내가 얼마나 좋은 남자를 만나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라고 얘기를 하고, 어느새 그런 생각만 10년 차가 되었다 라고 얘기를 하지. 근데 이게 뭐 인터뷰를 보면 솔로가 13년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진짜 13년인가 긴가민가 하긴 한데 잘 믿음은 잘 안 갔는데, 뭐 그냥 뭐 이게 짧게 만났다 뭐 모르지, 그지? 유튜버였으면 만약에 이런 거 바로 저격 들어오는데, 그지? 뭐 자기들끼리 뭐 어떻게 한지 어떻게 할 거야. 근데 그걸 떠나가지고 이 영상에 대한 내용은 사실 뭐 이렇게 잠깐 뭐 이렇게 솔로 내용을 떠나고 좀 광범위한 내용에 대해서 좋은 얘기들도 많았거든. 그래서 여기 주된 내용이 일단은 매니저하고 되게 오랫동안 동거하고 있더라고. 매니저랑 15년째 함께 일하고 있다고 해. 그래가지고 지금은 동거한 지 오래됐고, 그리고 오히려 좀 이렇게 친자매처럼 지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데, 나는 이런 게 좀 보기 좋더라고. 왜냐하면 그 주변 사람들을 좀 많이 보라고 얘기를 하잖아. 근데 보통 이제 연예인과 매니저라고 하면 갑과 을의 관계로 갑질이라는 게 되게 일반적으로 나오게 돼서 히스테리 부리고 이런 것들이 연예계의 하나의 그런 뭔가 좀 오랜 관습으로 알고 있잖아.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런 매니저와 좀 뭔가 이제 케미 같은 것들을 뿜어내면서 오랜 시간 이게 연대하고 이렇게 잘 지내고, 명수 형이 그렇잖아. 그러다 보니까 명수 형 같은 경우도 매니저하고 되게 사이가 좋다 보니까 오히려 매니저가 뭐 유튜브 할 때 다들 다 데리고 오잖아. 매니저계의 마당발이라도.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게 되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좀 새롭게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도 이거 보면서도, 윤은혜라는 사람도 저런 모습이 있었구나. 난 좀 좋게 보였고, 그리고 이거 말고도 이제 가정사에 대한 얘기도 있었거든. 뭐, 가정사가 좀 많이 안 좋았나 봐. 근데, 어머니가 좀 투명 중일 때 아버지가 재회를 한 거야. 안 좋을 때. 그래서 아버지가 좀 이게 미안해, 은혜 이렇게 사과해갖고 좀 훈훈해진 얘기들도 하고, 그리고 그거 말고도 다양한 취미생활 같은 얘기들도 있었는데, 근데 이제 결국에는 아까 말한 그 결혼 이야기만 잘라서 나온 거지. 그러다 결국에는 더 좋은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기다린 시간이 오래됐으니까 이제 뭐 물릴 수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 보면 옛날에 그거 생각나지. 저는 아직도 왕자님을 기다리고 있어요. 영원히 고통받는 그 짤이 기억나는데, 근데 문제는 이 사람과 윤은혜의 관점은 상황은 굉장히 많이 다르다는 거지. 그래서 DC 안에서도 굉장히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었어. 그래서 어차피 뭐 그 공룡이냐 서로 갈 길 가라 이런 이야기부터, 뭐 이제 와인론 10년만 더 기다리면 남자들이 줄 선다라는 얘기들도 있었고, 그 와중에 눈에 들었던 게
노처녀들이 위험한 게 저거 위험한 거다. 모든 마인드가 다 내가 배려해준 거 양보해준다는 거. 그래서 너랑 만나준 거고 결혼해준 거고 애도 낳아준 거고. 그러니까 상대방을 자기 밑으로 본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내가 얼마 전에 얘기했던 내용이랑 똑같잖아. 약간 그런 게 있어. 대한민국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사실 저렇게 오랫동안 혼자 있다가 만나면 상대방에 대한 인연의 소중함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식으로 되기보다는 오히려 상대방을 업신여기는 그런 쪽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 그게 또 왜 그러냐면 막말로 이제 윤은혜라고 했을 때 윤은혜가 그래도 생각해봐 한 시대를 나름 풍미했던 아이돌이란 말이야. 그래서 그 다음에 DC 반응 봐도 막말로 윤은혜 정도면 과거 과장춤 섞으면 장카설급이었지 않냐. 그러니까 비싸게 굴어도 된다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냥 노개 아줌마가 아니라 돈 많은 윤은혜는 노네 아니냐. DC 내에서도 야 윤은혜는 약간 노네지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야. 그런 뭐 당연히 윤은혜는 이렇게 기회가 되게 많았겠지라는 얘기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윤은혜 왁구가 야 88년생인데 몸이 미쳤습니다. 나 보고 깜짝 놀랐어. 야, 어떻게 저런 몸이 나올 수가 있지? 88년생에 나 이거 보고 되게 놀랐는데 운동 겁나 빡시게 하는 것 같더라고. 식단이랑 169에 45kg래. 그래서 와 씨, 대단하다. 저 정도 되면 좀 이렇게 저렇게 좀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될까? 내가 그래도 나한테 이렇게 투자하고 얼마나 기다렸는데 얘기를 할 수 있긴 있는데 근데 문제는 이제 시대가 저렇게 시간이 지나게 되잖아.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내가 말한 것처럼 결혼이 되려면 약간 남자가 아쉬운 사람을 만나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과거 나는 솔로 나왔던 옥순이와 영식이만큼은 아니더라도 약간 아쉬운 쪽으로 만나게 돼야 돼. 그래야지 결혼이란 게 추진이 돼. 그래야지 추진이 되거든. 그래야지 추진이 될 수밖에 없단 말이야. 근데 그렇게 돼버리면 윤은혜 입장에서 얼마나 속상하냐는 거지. 왜냐하면 윤은혜한테는 확실한 그게 있잖아. 옛날에 윤은혜가 만났던 남자 중에서 누가 있어. 다들 아름아름 알고 있잖아. 그 사이에 종국이 형이 있다는 걸 알고 있잖아. 김종국이랑 비교하면 얼마나 하찮아 보일 거야. 맞잖아. 그러면 더 토악질 나오게 구는 경우가 일반적이야. 그래서 내가 보기에 일본이랑 굉장히 차이가 큰 게 일본에 내가 안 그래도 얼마 전에 제가 옛날에 베트남 여행 갔을 때 만났던 여자애가 있거든. 근데 걔랑 인스타랑 연락을 가끔 하다가 그러다가 걔가 보니까 얼마 전에 결혼을 했더라고. 공교롭게도 내가 결혼식을 도쿄에서 한 것 같아. 걔 원래 교토 여자거든. 교토 여자인데 도쿄에서 결혼식을 했더라고. 그리고 내가 갔던 날짜랑 거의 비슷하게 맞물려 있더라고. 내 도쿄 간 날짜랑. 근데 결혼 사진을 보고 내가 좀 놀랬던 게 여자가 되게 귀염상이었거든. 근데 거기에 비해서 남자는 약간 좀 어떤 느낌이냐면 일본의 밈 같은 게 있어. 치즈 규동남이라고. 약간 치즈 규동남 비슷한 남자랑 결혼을 한 거야. 그러고 보면서도, 이 여자가 좀 뭔가 좀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더라고. 걔도 나이가 이제 30대 중반이거든. 그래 30대 중반이니까 보통 이제 그런 식으로 매칭이 될 수밖에 없거든. 그게 일반론적으로는 그래. 자기가 원했던 최고의 컨디션의 남자가 똑같은 나이 때 똑같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거 보게 되면 결국엔 그런 거지. 일본 여자들은 그 상황이 됐을 때도 그래도 얘가 어디냐라고 해서 여기에 집중을 하는 반면에 근데 한국은 이런 식으로 결혼하게 되잖아. 이렇게 매도까지 던지게 되면 그다음에 랄지 광발을 듭니다. 랄지 광발 들어가서 나는 보기에 그런 것 같아. 뭔가 좀 패러다임이 변해되지 않나. 우리가 항상 그 여성들이 지금 완전히 미쳐 날뛰고 있는 게 모든 것들을 여성관여서 우쭈쭈쭈 해주다 보니까 사실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란 말이야. 그리고 그 나이 때 정말로 인연에 맞는 사람들 만날 수도 있고 정말로 뭐 판검사 만날 수도 있겠지. 근데 상식적으로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봤을 때 그런 매칭이 쉽지가 않고 그리고 조금 아쉬운 사람이랑 결혼을 하더라도 그러면 이 여자 입장에선 그래도 그게 가장 그 현실적으로 나은 대안이라고 볼 수 있거든. 근데 그렇게 되고 나면 또 이제 남자한테 야 내가 너랑 결혼하려고 이런 줄 아냐? 그러니까 그럴 바엔 차라리 결혼을 안 하는 게 맞는 것 같아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당연히 결혼을 안 했을 때의 인생도 플랜을 세우겠지. 그래서 뭐 요눈애 같은 경우도 모르겠다. 방송 활동은 그래도 뭐 이제 드라마도 나오고 그랬잖아. 드라마도 나오고 뭐 지금은 잘 모르겠는데 그래도 많이 바짝 벌어놨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요눈애 같은 경우는 당연히 노네로 들어가겠지. 일반 여자와는 달리 노네로 자기 알아서 살다가 가겠는데 근데 이런 거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정말로 여자에게 있어갖고 그 최고의 남자는 잘 지어지지 않는 게 아닐까. 그리고 반대로 말하고 싶은 게 윤은혜한테는 지금 종국이 형 같은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랄 때 지금 종국이 형 같은 사람을 만나기 굉장히 어려울 거란 말이야. 확률이 제로는 아니겠지만. 근데 반대로 종국이 형한테 물어보고 싶을 때 김종국은 그러면 지금 사이에 지금 나 여자를 만난다면 어느 정도 여자까지 가능할까라고 했을 때 우리는 굳이 얘기 안 해도 알잖아. 우리는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알잖아. 그렇기 때문에
똑같은 관점을 바라면 안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남자와 여자의 시간의 가치가 다르기 때문에 그 똑같은 것들을 항상 요새는 다 자기 유리한 대로 받아먹으려고 하잖아.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이상 좀 뭔가 좀 행복하게 산다는 거는 굉장히 어렵지 않을까, 나이가 들수록. 그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다시 한번 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좀 더 재밌는 이야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땡큐!